안녕하세요. 지난 9월 수능 모의고사가 킬러 문항이 없어서 화제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궁금했어요. 네, 그래서 킬러 문항이 없는 수능은 어떤 건가? 그 다음에 또 이 킬러 문항이 없다 보니 준 킬러 문항들이 이제 또 득세하고 있다. 뭐 그런 얘기도 듣고 해서 제가 작년 수능 문제 자체를 풀어봤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제가 작년 수능 문제 봤을 때도 조금 어려웠다는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그래서 정말 오랜만에, 저는 사실 학력고사 세대라서 수능 딱 마지막이었거든요. 제가 네, 한 해만 더 재수를 했었으면 삼수죠. 수능을 볼 뻔했는데 수능을 보진 않았고, 그랬고요. 수능을 보는 학생들을 뭐 잠깐 뭐 가르친 적은 있긴 했죠. 뭐 수능 임박한 학생들은 아니었는데 그랬었고. 그래서 지금 어쨌든 2024년 입시를 준비하시는 분들, 지금 현재 2023년이고 분들이 뭐 이제 한 60여일 남았다고 하더라고요, 수능을. 그런데 이 킬러 문제 없는 수능, 특히 수학 중요한 이과 쪽은 특히나, 예, 지금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다고 해서 저도 관심을 좀 가져봤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도 실제 문제가 어떤지 좀 보고, 뭐 물론 문제를 단순히 푸는 영상들은 이미 많더라고요. 문제에 대한 평도 많고. 근데 저는 이걸 한번 영상을 한번 찍어보자 생각을 하면서도 어떤 생각을 했냐면, 첫 번째는 일단은 제가 이거를 한 번에 다 찍지는 않을 것 같아요. 조금 나눠서 찍을 것 같고, 제가 이제 정말 오랜만에 보니까 그래도 그냥 약간 혹시라도 수능에 관련되지 않은 분이나 혹은 수능을 볼 건 아닌데 그냥 요새 이런 그 뭐라고 해야, 트렌드라고 해야 되나, 화제의 뉴스, 관심이 있어서 제 영상을 보신 분들처럼, 근데 저처럼 수능하고 사실상 좀 거리가 있는 분들을 위해서, 참고로 저도 최근 방금 확인한 건데, 이게 지금 현재 수능이 문제가 2교시 때 보는데, 제가 정확히 기억한다면 10시 30분부터 12시 10분까지 보신대요. 그래서 정확히 100분이더라고요. 네, 100분인데 문제수가 30개더라고요. 30개 중에 22개가 아마 공통인 것 같고요. 나머지 8개가 선택인 것 같아요. 네. 그렇고 이 22개 중에 7개가 이제 주관식 단답형. 그 다음에 여기서는 3개인가 4개인가 정확히 안 나네. 여기가 또 2개인가? 네, 그랬던 것 같은데요. 그래서 총 9개가 주관식이었던 것 같아요. 요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뭐 총 문제수로 봤을 때는 30문제인데 30문제를 100분 안에 풀어야 되니까 3점 3333 대략 이렇게 풀어야 되는 거죠. 3분 대략 그런 거죠. 한 문제당 평균적으로. 저는 엄청 옛날에 학력고사니까 생각해보면 학력고사 때가 시간도 잘 기억이 안 나고, 이제는 저희 때는 100분에 110분? 기억이 잘 안 나요. 그리고 수학 플러스 과목이 하나 더 있었어요. 한민 과목 하나를. 제 생각엔 지리? 사회 과목 같은 거? 그랬었고, 그렇고, 문제가 34문제인가? 그랬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주관식이 한 7문제였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수학에 쓸 수 있는 시간이 대략 한 90분에서 100분 정도였던 것 같아요. 비슷하네요. 근데 문제수가 더 많았죠. 살짝 더. 그래서 어쨌든 한 문제에 쓸 수 있는 시간이 3여 분 정도였던 것 같아요. 당시에도. 어쨌든 이런 상황인 거죠. 네. 그래서 뭐 저의 뭐 개인적인 경험을 뭐 시작하기 전에 잠깐 말씀을 드리면, 사실 쉬운 문제를 빨리 푸는 게 굉장히 필요하죠. 아무래도 많이 필요하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혹시 되시는 분이면 뭐 되는 건데, 안 되시는 분들이라면은 고득점 내지는 어느 정도 점수를 받으려면 그거는 좀 훈련이 필요할 수도 있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제가 워낙 이제 어쨌든 너무 간만에 이렇게 실전 문제를 풀어보니까, 제가 블랙라벨인가를 좀 약간 풀어봤어요. 최근? 뭐 작년? 올해? 이렇게 해서 블랙라벨 풀어봤는데, 블랙라벨 중에서 블랙라벨이 좀 어려운 문제잖아요. 그래서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쉽게 얘기하면 준킬러 이상 문제들이어서 그렇고 제가 어떤 건지는 알았는데 전체적으로 지금 수능이 어떻게 나오나를 한번 궁금하기도 하고 어떤 수학의 내용들을 학생들이 아는지 확인을 하고 싶어 하는지도 궁금하고 네 그래서 네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아마 이건 첫 번째 이 주제 그러니까 수능 풀이의 첫 번째 영상이니까 아마 오지선다형만 풀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제가 지금 미리 안 풀어봤습니다 거의. 그래서 답이 틀릴 수도 있어요. 설마 답이 틀리면 답을 못 구하거나 틀릴 수도 있어요. 근데 답지가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진 않아요 저도. 네, 답지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러면 일단은 1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딱 봤는데 여러분들 혹시 저도 마찬가지지만 시험을 본다고 그러면은 어떤 좀 마음가짐이세요? 왜냐면 저는 물론 최종적으로는 뭐 수학을 수학 문제를 뭐 이렇게 학교사 시절이지만 뭐 거의 다 어느 정도는 풀 수 있게 되긴 했지만 어쨌든 시험이라는 거는 참 굉장히 긴장되게 만들기는 해요. 네, 그리고 이게 지금 1번이잖아요. 1번이 어떻게 보면은 뭐 예전에 아니죠. 그 영화 기생충에 보면은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시험이 기세라고. 영어가 기세라고 했나? 시험이 기세라고 했나? 어쨌든 기세라는 표현을 썼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자신과의 싸움일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이 문제와의 싸움일 수도 있고요. 문제 낸 사람하고 싸움일 수도 있고 문제 낸 사람은 누군지 모르죠, 그죠? 저는 이 문제 낸 사람이 누군지 모르니까 그 사람하고 싸운다는 생각하기 힘들죠. 어쨌든 문제랑 싸운다고 볼 수도 있는데 문제랑 겨룬다고 볼 수도 있는데 이 문제를 겨룰 때 첫 그 느낌이 좀 밀릴 것 같다. 어우 센데? 모르겠는데? 이러면은 사실은 굉장히 처음부터 꼬이기 시작하죠, 그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 이 초반에 4번까지 있더라고요. 초반의 기세가 상당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그래서 또 고맙게도 또 문제 내주시는 분들도 초반부터 너무 그 기세에 꺾이지 않게 해주려고 길을 세워주려고 길을 살려주려고 처음 문제는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안 내는 것 같아요. 또 고맙죠 사실 어떻게 보면 그죠? 초정부터 그냥 아주 죽어볼래 하면서 이렇게 낼 수도 있는데 그렇게까지 그 매정 잔인하지는 않다. 우리나라 뭐라고 해야 되나 이 시험 내시는 분들이 뭐 하여튼 그런 거죠. 자 그래서 1번 문제를 딱 보는 순간 제가 이걸 뭐 어떻게 설명을 하셨지만 여러분들이 한번 이 문제를 딱 봤을 때 어떤 생각을 했을까 제가 그 생각을 좀 한번 상상을 해봤어요. 뭐냐면 일단은 어렵진 않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어렵진 않을 것 같다. 문제도 굉장히 짧고 다만 여러분들이 이 문제에서 뭐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만 여러분들 아마 이제 어느 정도 하시는 분들이니까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루트 5가 굉장히 눈에 거슬린다는 생각을 하셨을 것 같아요. 루트 5. 제가 너무 위에다 많이 쓰면 안 될 것 같은데. 루트 5. 그죠? 네, 그래서 루트 5가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그냥 순간적으로 3의 루트 5는 계산할 수 있나? 이거 만만치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 거거든요. 물론 여기에 이건 객관 주관식이 아니니까 단답형이 아니니까 뭐 여기에 뭐 이걸 다 계산할 필요는 없겠지만 어쨌든 이거는 배운 적이 없는데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만만치 않을 거예요. 자 그러면은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그거를 이걸 계산하게 하는 건 아닐 것 같다라는 좀 그런 생각도 들겠죠. 그게 이제 하나 있을 테고 그 다음에 이 숫자기 때문에 이 곱셈교를 굉장히 크게 쓰셨어요. 가운데 점은 이제 안 쓰나 봐요. 근데 어쨌든 두 수를 곱하는 거잖아요. 두 수를 곱하는 거니까 거기서 이제 뭔가 저 루트 5가 그대로 있으면 안 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하시겠죠. 다행인 거는 여러분들 아마 금방 안도를 할 수 있는 거는 이 두 수의 곱하기 양쪽에 있는 좌우에 있는 수가 일종의 지수 형태로 되어 있는데 그죠? 지수의 형태로 되어 있는데 그 지수 형태의 이 밑이 동일하다는 겁니다. 같다는 겁니다. 3으로 같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거를 만약에 그 공식으로 생각하신다면 제가 잠깐 썼다가 지웠는데 A의 만약에 B승 곱하기 A의 C승으로 이렇게 밑이 같으면 A의 B 플러스 C 이게 밑을 통일하고 이 곱하기가 위의 지수에서 플러스로 바뀌는 거를 기억나실 겁니다. 당연하시겠죠? 지금 그래서 이걸 떠올렸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가 똑같이 해서 3의 1 마이너스 루트 5에 플러스 가로 칠까요? 이렇게 그러면 가로 1 플러스 루트 5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제가 지금 네. 자, 그래서 계산을 하면은 3에 1은 남고 루트 마이너스 플러스 루트 5가 사라지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9 뭐 이렇게 되겠죠. 네. 자, 그래서 제가 좀 지금 설명을 많이 해서 풀긴 했는데 이 문제가 여러분들 시간을 굉장히 아껴주는 문제일 것 같아요. 사실은 저 때도 제 때 한국사 때도 앞에가 보통 6문제가 나왔거든요. 저희는 문제수가 좀 더 많으니까 앞에 6문제는 시간 벌어주는 문제인 거죠. 사실 굉장히 시간을 저축해주는 문제, 고마운 문제들이죠.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거의 뭐 그냥 정말 이건 너 과장을 너무 한 건지 모르지만은 수초 이내로 풀어야 된다. 뭐 3? 너무 했나? 그 이 문제는 그거 관점에서 봤을 때도 뭐 수초? 그쵸? 뭐 빠르면 1초까지는 좀 그런데 어쨌든 뭐 거의 뭐 5초 이내? 10초? 와, 많이 잡았다. 이 정도에 이제 풀 수 있는, 그러니까 3분짜리, 평균 3분짜리에서 3분을 거의 아껴주는 문제인 거죠. 참 처절하죠, 그죠? 예, 입시는 그렇더라고요. 제가, 저도 입시를 겪은 사람이고, 나중에 또 그 뒤로도 뭐 수학과라는 이유로 사교육에 꽤 오랫동안 말을 담그고, 뭐, 하여튼 그랬었는데, 이게 어쨌든 시험이라는 거는 시간이 제한이 돼 있으니까요. 그 시간 안에 최고의 성과를 내야 되다 보니까 거기에 최적화가 되는 거죠. 제가 사실 이 고등학교 때 공부하면서 제일 갈등이 많았던 게 이게 수학이냐 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현재 우리나라 입시 수학은 입시의 이런 것들은 수학이라기보다는 서커스에 가깝다. 서커스 묘기 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도 굉장히 동감했어요. 네, 그래서 저는 지금의 이 여러분들이 이 수학이라고 하는 저 입시에서의 수학은 뭐 이렇게 너무 진정한 무슨 뭐 이런 수학 뭐 이런 거 너무 편 가르고 선 가르고 이런 건 아니긴 하지만 그렇다기보다는 사실은 수학을 빌미라고 하긴 좀 그렇고 수학을 재료로 한 수학을 도구로 한 수학을 뭔가 기반으로 한 문제풀이 묘기? 어렵다. 문제풀이 묘기? 약간 그런 느낌이 좀 많이 들어요. 예, 그러니까 퍼즐 맞추기? 퍼즐 풀기? 약간 그런 느낌도 들고, 그럼 이런 걸 왜 할까? 뭐, 심지어 제가 어떤 그 그러니까 의사시죠? 의사분이 이렇게 수학 공부 왜 하나? 뭐 이런 얘기 하는 거에서, 인내심 뭐 이런 얘기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 틀린 얘기는 아니죠. 그러니까, 그런 절묘한 기술을, 인내심을 갖고 숙련을 해야 하거든요. 숙련을 하지 않으면 그 속도가 안 나와요. 그러니까 숙련을 하게 하는 연습을 하는 거죠. 뭔가를. 그런 차원에서. 네, 그런 전체적인 어떤 그 자질하고도 자세를 갖추는 데 쓰는 그러니까 수학이라는 걸 도구로 그냥 그렇게 하는 건가? 라는 생각이 살짝 들어요. 네, 살짝 들어요. 어쩔 수 없죠. 뭐 해야 되니까. 자, 그래서 요거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자, 정리하면 이 문제는 거의 5초 컷이다. 5초, 3분 여기서 3분 전략해야 된다.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이렇게 지수의 미치 같은 경우에는 곱할 때 지수들끼리 더하는 걸로 한다. 이렇게 아마 이걸 아시니까 쉽게 푸셨을 거라 생각이 들지만 혹시라도 이런 게 있었구나 라는 생각이 든다면 아마도 저는 이제 계속 문제를 풀면서 그 얘기를 할 텐데 문제를 처음 봤을 때 무엇을 느끼는가라는 게 사실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이제 제가 요새 또 어떻게 나름대로 또 이렇게 입시 비슷하게 어쨌든 뭐 피할 수 없으니까 즐겨야죠. 이제 어쨌든 뭐 공부를 하는 거니까 초중고생들은 공부를 하는 거니까 이 수학 문제에 있어서 공부를 사실 많은 사람의 도움을 받으면서 할 수 있어요. 학원 갈 수도 있고 뭐 과외를 받을 수도 있고 뭐 동영상을 볼 수도 있고 뭐 인강 다 좋은데 막상 시험은 혼자 풀어야 되거든요. 시험 때 만약에 오픈북이라든지 뭐 오픈 스마트폰이라든지
뭐 옆에 뭐 어시스턴트를 둬둔다든지 그런 쓰면은 세상이 완전히 또 달라졌겠죠. 뭐 그럴 일이 아마 없지만 평생 없겠지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정작 이 문제를 보고 풀고 하는 거는 본인 자신이에요. 예, 누가 대신 풀어주거나 누가 대신 힌트를 주거나 누가 옆에서 이렇게 도와주거나 그러진 않아요. 되게 냉정하죠, 사실. 그죠? 결국 그게 돼야 되거든요. 네, 그게 돼야 되는데 사실 이 수학에서 홀로서기가 매우 힘듭니다, 생각보다. 오히려 이렇게 누구랑 같이 공부한다든지 뭐 책을 본다든지 책을 보고 문제를 푼다든지 그런 것도 사실은 어렵다기보다는 괜찮아요. 근데 예를 들면 여러분들 공부할 때 참고서 같은 거 문제 보고 풀 수 있잖아요. 나가 잘 모르겠으면 답안지 볼 수도 있는 거고, 뭐 답안지까지는 아니더라도 뭐 해설 같은 거 좀 볼 수도 있고, 어쨌든 참고서가 됐든 뭐 이렇게 뭐 예를 들면 뭐 칸다나 아니면 뭐죠, 뭐 이렇게 막 서비스 같은 거 있잖아요. 결국에 도움 받을 수도 있고. 근데 이 시험 문제는 그렇지가 않거든요. 그런 도움이라는 걸 전혀 받을 수가 없거든요. 자기가 자기 자신을 도와야 돼요. 근데 거기에서 이제 오는 절망감이 매우 클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왜 수업 때는 그렇게 안 하면서, 혹은 뭐 학원에서는 그렇게 공부할 때는 그렇게 안 하면서 왜 문제는 그렇게 풀라고 시키냐, 시험에서 특히. 그게 이제 큰 이제 다른 점이 뭔가 이렇게 갈등을 만드는 요인일 수도 있죠. 그러다 보니 저는 하는 그 생각에는 이게 훈련이 되려면 확실히 어쨌든 혼자서 이 문제를 봤을 때 이 문제를 내가 어떻게 상대해야 되나에 대한 그런 여기 생각하는 거, 대응하는 그런 훈련을 해야 돼요. 힘을 키워야 돼요. 힘이 없으면 키워야죠. 저도 요새 이제 제대로 이제 웨이트 트레이닝, PT를 받으면서 이렇게 하는 거 느끼는 거는, 저도 지금 헬린이잖아요. 초보니까 뭔가 그 근육의 움직이는 뭐 이렇게 자극받는다고 하잖아요. 자극이 온다, 막 그런. 잘 몰라요. 하면서도 잘 모르겠어요. 이게 뭐 하는 건지. 예. 그래서 아마 이걸 보고도 이게 뭔지, 뭐 하는 건지, 뭐 하라는 건지 아무 생각이 안 든다면 해야죠. 예, 그게 생각이 들 때까지. 예, 해야죠.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앞으로 계속 여러분들의 문제 풀이에서 시작점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봤을 때 이게 떠오르는지, 뭐 꼭 이건 아니더라도 이 비슷한 생각이라도 떠오르는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루트 5 이거 이상한데, 아니면은 어쨌든 이런 생각이 떠올라야 된다는 거죠. 그걸 누군가가 떠올려 주질 못해요. 네, 본인이 떠올려야죠. 네, 그래서 결국 착상하는 거, 본인이 뭔가를 봤을 때 어떻게 그 아이디어를 낼 것인가, 그게 이제 지금 수학에서, 여기 지금 입시 수학에서 하는 훈련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뭐 답을 바로 내란 얘기는 아닌 거죠. 제가 1번 하나하고 18번을 얘기했는데 이런 식으로 하면은 시간이 훨씬 더 많이 걸리겠죠. 자, 그래서 그래도 해보겠습니다, 계속.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 여러분들 이제 두 번째 문제를 저도 마찬가지고요. 두 번째 문제 딱 봤을 때 왜 갑자기 막 좀 쉬었다가 갑자기 극한이 나오지? 라는 생각이 들긴 했었어요. 근데 뭐 순서야 뭐 중요하겠어요. 여러분들 다 아니까, 고3이니까 생각하고 이렇게 했겠죠. 극한이 나왔는데 아마 여러분들 극한의 문제를 딱 보면서 고민이 좀 될 거예요. 왜냐면은 x가 1로 가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 분모가 또 1로 가면 0이 돼요. 그죠? 순탄치 않죠? 이 극한값이 순탄한 극한값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되죠. 순탄한 극한은 뭐냐? 적어도 분모가 0이 아닌 게 좀 순탄하죠. 솔직히 얘기하면 그냥 넣으면 되잖아요. 그죠? 그게 아니라는 생각이 들면 위는 어떻게 되지? 라는 생각이 들죠. 위가도 보니까 위도 공교롭게도 여기서 쓸까요? f1이 2, 1 제곱 마이너스 1 그래서 1이네요. 위도 0이에요. 계산하면. 그죠? 0이라고 하긴 그렇고, 그러니까 대입했을 때 0이긴 하죠. 극한이니까 정확히 0은 아니죠, 솔직히. 그러니까 그냥 0으로 가는 거죠. 우리가 보통 0으로 간다고 표현하죠. 간다. 아주 엄밀한 표현은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직관적으로는 이해하기 쉽잖아요. 왜냐면 x가 화살표도 이렇게 가는 느낌이잖아요. 그죠? 가는 느낌. 아마 나중에 대학 가시면은 엡실론 델타 분법을 배우실 거니까 간다 아니다라는 거 그때 배우시겠지만, 그래도 대학 가도 간다고 해요. 워낙 직관적으로 이해가 좀
쉽잖아요. 간다 그러면 그죠? x가 1로 간다 간다 가까워진다 뭐 이렇게 하니까 어쨌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니까 밑에도 0으로 가까이 가겠죠, 그죠? 뭐 이렇게 위에도 0으로 가까이 가는 거죠. 그러니까 0분의 0꼴이라고 많이 얘기하잖아요, 대강 이렇게 해서. 이거 이러면은 사실 상당히 계산이 난감하죠. 만약에 밑에가 0으로 가는 게 아니고 뭔가 어떤 0이 아닌 어떤 값으로 가고 위만 0으로 간다 그러면 뭐 그냥 0 반대는 어떤가 모르겠네요. 반대는 잘 모르겠네요. 자, 어쨌든 여러분들 이제 이 문제를 보면서 이 계산을 했고 이런 형태라는 걸 파악을 했을 때 거기서 이제 멈칫할 수 있죠. 브레이크가 걸릴 수 있죠. 요 계산이 지금 처음 문제 딱 봤을 때 어땠죠? 제가 지금 접근하는 방식이 x 요 극한값을 생각을 해보는데 분수 극한, 분자 분모로 되어 있는 분수 극한인 경우에 분자 분모에 대해서 고민을 해봐야 될 텐데 살펴봐야 될 텐데 살펴보니 분모가 0으로 가는 패턴인데 분자 값을 확인을 해봤더니 f1이 1이어서 위도 0으로 가는 꼴이더라까지 확인하는데 걸린 시간이 얼마나 걸렸을까요? 네, 빨리 했으면 하면 뭐 5초 정도 걸리지 않았을까요? 좀 빨리 했으면 요 정도. 이제 이것도 사실 문제 여기서부터 갈림길입니다. 여기에서 여기서 이 문제 전체에 걸쳐서 결과적으로 그렇겠지만 이게 f 프라임 즉 미분 계수를 구하는 거다라는 말이 명시적으로 없어요. 이 문제 어디에도. 그죠? 없죠? 네. 이제 이런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문제에 그렇게 나와야만 그걸 떠올리면은 아무래도 부족하죠. 그죠? 문제에 자 미분계수를 구하라 이렇게 하면 좋겠지만 f1 프라임을 f1 프라임 1을 구하라 라고 하면 참 고맙겠지만 그런 말 1절 안 하고 안 하고 그냥 이렇게만 써놓은 거죠. 아주 불친절하게. 아니면 차라리 그래도 좀 힌트라도 되게 x는 1이고 x-의 f-f1이다 이렇게 해서 써줬으면은 그래도 이러면 좀 f 프라임 1이다 라고 좀 이렇게 금방 좀 갈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것도 아니고 이게 사실은 이건데 그 얘기를 바로 안 하고 이런 식으로 얘기했을 때 뭐 한 번 돌려갔다 두 번 돌려갔다 약간 이게 첫 번째 이게 두 번째면 세 번째 형태인 거죠. 쉽게 얘기하면 세 번째 형태로 얘기했을 때 내가 두 번째 첫 번째 이런 형태로 바꿔칠 수 있을 것인가 그게 관건인 거죠. 즉 이 형태를 보고 이 형태나 이 형태를 떠올릴 수 있는가 이게 돼야 되는 거죠. 이게 1초 2초 되면 이 문제도 3분 저장 3분 전략 문제죠. 전략해 줄 수 있는 3분 세이브 문제가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어떻습니까? 뭐 계산하더라도 계산이 어렵지 않죠. 뭐 f 프라임 1인 거지만 생각했으니까. 그래서 f 프라임 x는 4x 마이너스 1이죠. 그래서 f 프라임 1은 4 빼기 1은 3.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죠. 그죠? 자, 근데 이렇게 아까도 1번 문제도 그렇지만 2번 문제도 역시 기세 싸움에서 그러니까 딱 문제를 봤을 때 숨막히는 승부가 펼쳐지죠. 아주 짧지만 뭐 몇 초 이내에서. 그러니까 함수가 이렇게 다항함수가 주어졌는데 아마 여러분들 대체로 다항함수 유지일 거예요. 그 다음에 다항함수가 주어진 상황에서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어요. 여기 위에다 그냥 다 넣어버릴까? 그 생각도 할 수 있겠네요. 못 넣을 뻔 없죠, 솔직히. 넣어도 될 거예요, 아마. 제 생각에 넣어도 될 것 같아요. 인수분해하고 어쩌고저쩌고 하면 될 것 같아요. 하지만 그 길은 시간을 소비하는 길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잠깐만 해볼까요? 위에 써보기만 해볼게요. 2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그럼 위에가 인수분해가 또 돼야 돼요. 아마 x 마이너스를 한번 들어올 거예요. 그럼 2x 예를 들면 뭐 플러스 1 이런 식으로. 그럼 2x 1 맞네? 이렇게 되죠. 맞나? 맞을 거예요. x 마이너스 하면 이게 지우죠? 그러면 2x 플러스 1.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0분의 0꼴이 아니니까 그냥 리미트 해가지고 1 넣어보니까 3 이렇게 나오겠죠. 값 똑같죠, 그죠? 이런 식으로. 근데 지금 보세요. 이거 지금 계산이 이렇게 계속 돼야 되니까 아무리 빨리 해도 얘보다는 빠를 수가 없어요. 물론 뭐 거의 뭐 근사할 수도 있겠다. 엄청 빨리 하면 이거를. 근데 이런 발상을 이렇게 착착착 해나가는 것도 만만치 않기는 하죠. 제 생각에는 이 f 프라임을 떠올리는 거나 이렇게 하는 거나 시간 차이가 엄청나진 않을 것 같긴 해요. 지금 봤을 때는 다행히 이 함수가 복잡하지 않아서. 근데 만약에 이 함수가 더럽게 복잡했다.
뭐 예를 들면 다항함수가 아니다. 뭐 초월함수다. 뭐 아주 지저분한 함수다. 그러면 더 답이 없죠. 네, 더 답이 없죠. 그래서 답이 없다기보다는 이제 더 시간이 많이 들죠. 이런 접근이 F 프라임 쪽이 아닌 그런 것 좀 감안을 해야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아마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아니 그 어떻게 순간적으로 이게 F 프라임으로 가는 게 유리하다고 생각을 하느냐? 그게 이제 또 여러분들의 뭐 저도 그때 많이 배우고 공부하고 했지만 여러분들의 이제 중요한 포인트인데, 사실 지금만 봐도 제가 뭐 전혀 미리 풀어보지 않았는데도 벌써 풀이가 2가지가 나오잖아요. 풀이가 더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풀이가 지금 여러 가지 있다는 거죠. 갈래길이 쫙 있어요. 가다 보면 갈래길이 쭉 있는데 이 중에서 어떤 길을 가야 되냐는 걸 여러분들이 시험 볼 때 이 시점에 결정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막 시간 보고 막 그러잖아요. 결정을 해야 되는데 이 결정을 하는 순간에 이게 일종의 최적화가 일어나야 되잖아요. 여러분 최적화라는 거는 최적화의 목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최적으로 문제를 이제 여러분들이 이 시험을 푸는 거에 목적이 뭐겠어요? 가능한 많은 문제를 푸는 거죠. 네, 하나는 풀고 답을 맞추는 거죠. 물론 다 틀리면 안 되겠죠. 풀고도. 자, 근데 그러려면 기본적으로 또 하나 여러분들 또 하나가 중요한 상황이죠. 지금 한 문제당 3분에 풀어야 된다라는 게 말이 안 된다는 거거든요. 그죠? 말도 안 되죠. 어떻게 3분 안에 다 풀어요? 네, 30문제를 심지어. 네, 그래서 뭐 좀 어려운 문제는 더 걸릴 거고요. 혹은 좀 제대로 못 푼 것 같아서 체크도 해봐야 되고 이러다 보니, 자 그러면은 아무래도 좀 더 빨리 답을 낼 수 있는 쪽이 선택지가 여기서는 지금 최적의 선택지인 거죠. 그래서 그거는 뭐 그건 당연한 거지. 그거는 아는데 지금 이 경우에 이분 문제만 해도 2가지 경우쯤이 대충 있는데 이 중에 F 프라임으로 가는 게 더 빨리 된다라는 거를 이 시점에 어떻게 판단하냐는 거죠. 일단은 제 생각에는 저는 지금 봤을 때 이 문제를 봤을 때는 이 시점에 fx를 여기다 fx가 주어져 있으니까 바로 넣는 것도 나쁜 접근은 아닌데 굳이 그렇게 fx를 이렇게 써놓고 이렇게 해놓은 이유는 뭘까라는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예, 그리고 이렇게 마이너스 0 여기 심지어 여기가 플러스라고 하더라도 부호가 지워야 자, 여기서 여기가 마이너스 플러스 상관없이 어쨌든 혹은 사실 여기가 만약에 f1이 0이어서 여기 항이 없을 수도 있어요. 없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이게 분수 형태고 분모가 일단 0으로 가는 걸 봤을 때는 혹시 분자도 0으로 가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을 한 번쯤은 해서 한번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즉 f1을 한번 계산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여기다 바로 fx를 넣는 대신에 그렇게 갔다가 확인이 되니까 이렇게 됐고 하는 식으로 전개가 됐다는 거거든요. 즉 얘기는 뭐냐면 이런 문제에 대해서 그러니까 패턴 인식인 거죠. 쉽게 말하면 이런 문제에 대해서 fx를 바로 넣는 대신에 0분의 0 형태일까를 확인해 보자는 거죠. 0분의 0 형태일 경우에 이게 혹시 f의 도함수랑 관련되어 있는 거 아닐까? 라는 거를 먼저 확인해서 그런 거면은 그쪽을 하는 게 대체로 다른 방법에 비해서 가장 우월하다 시간적으로 라는 거를 어떻게 하냐고요? 어떻게 하냐고요? 여기가 이제 문제죠. 그죠? 이거를 선생님들한테 배운 대로 도움이 되겠지만 여기서 문제가 있어요. 뭐냐면 이런 거에 선택을 하는 방법, 선택을 어떻게 하냐라는 거를 강의나 과외 선생님이나 이런 어쨌든 누구한테 들어서는 그렇게 잘 안 돼요. 네, 누구한테 듣는 것만으로는 거의 잘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본인이 이걸 해봐야 돼요. 선택을 해봐야 돼요. 근데 예를 들면 본인이 선택을 해서 맨날 다항식 바로 넣는 걸로만 해가지고 얼마나 빨리 거리는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얼마나 도함수 쪽이 빨리 거리는지는 감이 별로 없습니다 라고 할 수도 있거든요. 이게 이제 관건이에요. 뭐냐면 본인의 솔루션이,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마 공부하면서 본인이 그러니까 본인이 어쨌든 간에 어떻게 해야겠다라는 걸 선택하고 또 그렇게 풀 수 있거든요, 충분히. 그래서 풀어 답도 맞고. 자, 그러면은, 나는 다 잘했다, 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겠지만, 지금 보세요. 그러니까, 여러 솔루션 중에 최적의 솔루션을 찾는 것과는 좀 결이 다릅니다, 그거는. 그러니까 나는 문제를 풀었다.
그리고 뭐 엄청 오래 걸리진 않았다. 이 정도면 된 거 아니냐? 라는 것과 지금 이 상황, 이 시험 상황에서 최적의 솔루션을 찾는 것과는 좀 다르죠. 그래서 그러면은 내가 그냥 예를 들면 이 문제를 공부할 때 풀었어요. 그런데 이런 방식으로 대입하는 걸로 풀었어요. 땡 하면은 여러분들은 영원히 다른 방법에 대해서는 갈 길이 볼 일이 없습니다. 그러면은 만약에 그러면 해법을 뭔가 만약에 이걸 참고서에서 봤으면 한번 풀이를 봐야 됩니까? 풀이 보는 건 좋죠. 네, 풀이 봤는데 본인하고 다르게 풀었어요. 도함수로 풀었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도함수로 푸는 것도 한번 해보는 거죠, 본인이. 해보는 거죠. 그러면은 본인 나름의 해법과 그 해설서에 있는 풀이에 있는 해법을 두 개를 쥐고 있게 된 거잖아요. 두 개를 이해했고, 자,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면 본인이 그 해설에서 풀이에서 본 그 해법은 본인 건 아니에요. 네, 본인 게 아니기 때문에 본인이 보통 이제 스스로가 보통 한번 따라해 보죠. 이렇게 하는 거구나. 뭐 괜찮네. 뭐 이걸로 그냥 끝나요. 근데 대체로는 이런 그 책의 해설서에 있는 본인이 스스로 만들어내지 않은 그 해법에 대해서 그렇게 호의적이진 않아요. 대체로. 그냥 뭐 이런 것도 있네 하면서 본인 걸로 잘 안 만듭니다. 근데 뭐 안 만들어도 돼요. 상관없어요. 상관없는데 다만 이게 중요한 건 뭐냐면 둘 중에 어느 게 더 실제로 이 시험 때 좋을 건가라는 거에 대해서는 여전히 본인이 거기에 대해서 뭔가 뚜렷한 결정의 가치관을 갖추시지 않은 상황이라는 거죠. 그 상황에서 여러분들 시험 볼 때 가장 잘 일어나는 건 뭐냐면 그냥 전에 풀던 대로 푸는 거예요. 어쨌든 잘 푸니까 답이 틀린 건 아니니까요. 이제 이게 누적이 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시간에서 계속 밀리기 시작해요. 분명히 공부를 잘하고 실제로 평소에 공부할 때는 굉장히 공부를 잘한다는 얘기 듣고 친구들한테 설명도 잘해주고 뭐 아무 문제가 없어요. 너무 잘해요. 오히려. 근데 막상 시험만 되면 시간에 쫓기고 점수도 별로 안 좋아요. 이건 뭐 어떻게 설명할 거냐 라는 거죠. 근데 결국 그게 본인만의 풀이에 빠져서 더 좋은 풀이를 잘 못 보는 거죠. 근데 제가 이제 좀 약간 반복적으로 얘기하지만 여전히 남한테 배운 풀이가 본인의 풀이가 되는 거는 굉장히 다른 일입니다. 이게 어려운 일이에요. 네. 그걸 어떻게 해야 되냐? 너무 한 문제로 얘기를 오래 해가지고 재미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으로 넘어가면서 그 주제를 계속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3번. 세타가 이렇게 영역이 이렇게 범위가 주어졌어요. 그런 세타에 대해서 코사인 값이 이럴 때 탄젠트 값이 얼마냐 그 세타에 대해서. 근데 이 문제는 3점인 거 보니까 살짝 어려워 보이죠? 저도 봤을 때 조금 어려울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긴 했었어요. 왜냐하면 일단 범위가 남다르고요. 보통 우리가 이 세타의 범위가 이게 좀 일사분면이 좀 편하잖아요. 여기. 근데 여기가 지금 어디냐면요. 2분의 3파이부터 2파이니까 요쯤 돼요. 여기가 2분의 파이, 2파이, 2분의 3파이, 여기가 2파이. 그러니까 요즘은 4사분면이죠, 쉽게 하면. 여기 있어요. 별로 안 좋죠? 여기 세타입니다. 상당히 많이 들어온 세타입니다, 지금. 자, 그 다음에 코사인 값이 이렇게 생겼어요. 우리가 잘 아는 코사인 값이 아니죠? 아무리 봐도. 그죠? 뭐, 0, 2분의 1, 2분의 루트 2, 2분의 3, 1. 맞죠? 요 정도나 여러분들이 친하지 2분의 3이란 말이 되나? 갑자기 헷갈리는데요? 제가 코사인 너무 오랜만에 해가지고 루트 3인가? 루트 3이겠다. 자, 어쨌든 자, 이런 것만 친하지 갑자기 3분의 루트 이게 뭐요? 3분의 루트 이거 뭐 되나? 6? 이거 어떻게 바꿀 수 있나? 안 되죠. 3이 아무래도 안 나오죠. 제곱수가 아니니까. 그냥 이 수인 거예요, 그냥. 그러니 여러분들이 아마 다 이렇게 답답했을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하라는 거냐. 자, 그런데 어쨌든 자, 이제 관건은 탄젠트 값을 알아야 되는 건데 여러분들 코사인 하면 탄젠트 아나요? 아세요? 알면 좋죠, 뭐. 그럼 고맙죠, 뭐. 저는 그냥 지금 생각에는 코사인 값이 있으니까 사인 값을 알아내는 게 좀 중요할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긴 했어요. 그럼 사인 값을 알아야 되는데 사인 세타를 내가 어떻게 하냐라는 거죠. 사인 세타를 아는 방법이 잘 아시는 게 여러분들 그거 있잖아요. 코사인 세타 제곱 플러스 사인 세타 제곱은 1 여기서 보통 많이 하잖아요. 근데 여기 이제 9분의 6이잖아요. 그러면 사인 세타의 제곱이 9분의 3인 거죠. 맞죠? 그러면은 사인 세타는 이게 제곱이 이거니까 사인 세타는
3분의 루트 3 이로 하면 안 되겠죠? 네, 왜냐면 제곱이 이건 거니까, 제곱이 9분의 3인 거니까, 제곱에 다시 제곱근, 그러니까 원래 값은 플러스 마이너스가 되는 겁니다. 요게 이제 관건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왜 플러스, 아이고, 왜 3분의 루트 3. 3분의 루트 3인데, 이게 왜 제곱,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인 거가 뭐랑 맞물리냐면, 바로 이 4분면이랑 맞물립니다. 그죠? 괜히 주어진 게 아닌 거죠. 왜냐면 이렇게, 이게 없으면, 뭐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알 수가 없어요. 자, 사인 값이. 근데 여기 보니까 어때요? 사인 값이. 밑에, 이렇게 밑에 있으니까.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죠? y 값이 마이너스죠. 네, 그래서 음수라는 거죠. 그래서 사인 세타가 마이너스 3분의 루트 3인 거죠. 그럼 됐다 치고, 그럼 탄젠트는 뭐냐면 아시다시피 코사인 분의 사인이잖아요. 코사인 분의 사인 세타. 그러니까 마이너스 3분의 루트 3의 3분의 루트 6. 3 다 날아가고 마이너스 루트 6분의 루트 3. 이렇게 된 거죠. 이렇게 되니까 계산이 약간 지저분하네요. 그죠? 루트 2분의 1 그러니까 2분의 루트 2 이렇게 되네요. 이렇게 됩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좀 지저분해서 값이. 어쨌든 이렇게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나왔는데 여러분도 어떠세요? 이 문제를 봤을 때. 어쨌든 조금 어려운 문제니까, 날로 먹는 문제는 아니니까. 이 문제는 세이브 문제는 아니죠. 많은 세이브 문제는 아니죠. 좀 빨리 돌렸다, 계산 좀 빨리 돌렸다 그러면은 제가 지금 몇 초 안에 했는지 모르겠는데, 말하면서 했으니까, 말 안 하면서 했을 때는, 말 안 하면서 했으면 한 10초? 조금 세이브, 엄청 세이브는 아니지만 좀 세이브 하는 문제긴 해요. 이렇게 돼요. 그래서 결국 이 문제도 여러분들 이렇게 딱 봤을 때, 이 문제를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라는 생각에서, 코사인을 아는데 탄젠트를 구하라고? 라고 했을 때 할 수 있겠냐는 거죠. 기본적으로. 그죠? 결국은 이 얘기는 코사인을 알건 사인을 알건 특정 세타에 대해서 각에 대해서 그 삼각함수 3개에 대해서 하나를 알았을 때 나머지를 구할 수 있냐라는 문제거든요. 그거 당연히 구할 수 있죠. 그죠? 그래서 그게 이제 여러분들 여기 첫 번째가 여기 주어진 코사인 제곱 사인 제곱이 1인 거. 여기서부터 코사인 하면 사인 알고 사인 하면 코사인, 요거 내가 알고 있지 라는 걸 떠올릴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탄젠트는 당연한 거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그게 떠오르게 될 거고, 그 다음에는 여기 세타 범위가 왜 주어졌을까? 라는 생각을 좀 감을 잡을 필요가 있다는 거죠. 뭐 미리 알고 그걸 할 수도 있고, 지금처럼 사인 제곱 세타가 나왔을 때, 사인을 결정하려면 이 조건이 적용이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또 할 수 있죠. 이런 식으로 이제 되는 거겠죠. 이 경우도 풀이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는데 뭐 막히 떠오르지는 않네요. 자, 그래서 자, 이거는 다음으로 넘어가고, 그 다음에 4번. 자, y는 fx 그래프 다음과 같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함수 약간 그런 거 있죠. piecewise function. 그래서 이제 조각함수라고 요새가 아니고 원래 있던 거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함수가 아주 잘 조각이 다 있습니다. 아주 케이크도 이런 케이크 없어요. 그죠? 아주 장난 아니게 다 있죠. 그죠? 근데 그 그래프를 잘 보면요. 여기 빈 구멍도 있고요. 여기도 빈 구멍이 있고, 여기도 빈 구멍이 있어요. 절묘하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뭐 그건 알겠고, 근데 이 함수 문제에서 재밌는 거 뭐냐면 fx를 식으로 주질 않았어요. 근데 여러분 아마 식을 쓸 수는 있을걸요. 피스와 그 조각으로 해서 범위별로 다 해가지고 쓸 수 있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fx 리밋을 계산하는데 제가 노안이 와서 이런 작은 것이 정말 힘들어요. 마이너스 2 플러스예요. 그 다음에 1 마이너스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극한값에서 뒤에 플러스 붙으면 이렇게 가는 거죠. 우극한. 그다음에 마이너스 붙으면 이렇게 가는 거죠. 자극한. 이렇게 된 거죠. 네, 요건 알고, 그래서 그렇구나. 그 다음에 여기가 마이너스 2로 가, 그러니까 요 첫 번째 거는 마이너스 2로 가는 우극한이니까 요렇게 되는 거네요. 맞죠? 그 다음에 여기가 1로 가는 자극한이죠. 요렇게 되는 거네요. 맞죠? 이렇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fx죠. 자, 여기서 이제 저는 약간 재밌는 게 뭐냐면, 이때 실 fx, 예를 들면 2죠. 여기 마이너스 2 때, 마이너스 2일 때, 마이너스 f2가 얼마냐는 거는 충격적이게도 여기가 아닙니다. 이 빈 값이 아니죠. 그죠? 채워져 있는 값이죠. 근데 이거서 아마 여러분들이, 그러면 극한 값이랑 함수 값이랑 그 점에서의 그 x가 어떤 값일 때, x가 어떨 때, 그때 함수 값이랑 극한 값이 다를 수 있죠. 당연히 있죠. 그 다르면 뭐라고 그러죠?
연속이 아니라고 그러죠. 그래서 뭐 보기만 해도 연속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건 뭐 알았다 치고, 자 그래서 보시면 근데 여기는 좀 재밌네요. 왜냐면 첫 번째 여기 마이너스 2 우극한은 이쪽으로는 채워져 있기는 해요. 맞죠? 여기 이쪽인 거죠. 이쪽이죠. 이쪽 아니죠. 죄송합니다. 이쪽 아니죠. 네, 이쪽이죠. 그래서 함수값 같네요. 네, 죄송합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F-인 건 알았고, 플러스, 그 다음에 여기 F1의 우극한, 좌극한, 요거는 아니죠. 그래서 F1이 아니고, 이쪽 게 갚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값으로 딱 쓰기가 조금 안 좋아요. 그죠? 안 좋지만,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0인 건 알겠죠. 0으로 가는 건 알겠죠. 그죠? 그래서 0인 거나, 요거는 뭐 아시다시피 마이너스 2고. 그죠? 네, 그래서 마이너스 2 플러스 0. 이렇게 이제 계산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이거는 좌극한과 우극한이 정확히 어떤 뜻인지, 그리고 조각함수일 때 그걸 잘 따라가면서 추적을 하는지, 그런 문제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잡소리를 안 하니까 금방 가네요. 자, 아직까지는 그래도 3점이라고 해도 엄청 어려운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준킬러는 아닌 것 같아요. 그죠? 아직 초반이니까. 자, 이제 다음 페이지로 여러분들 넘길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이제 그냥 제 감이에요. 뭐냐면은 1, 2, 3, 4는 그래도 거의 주는 문제다. 3분 주는 문제다. 다. 웬만해서는. 근데 뭐 3분 다 주진 않지만 2, 3번, 3, 4번 같은 경우는 그래도 꽤나 시간을 많이 절약을 해주는 문제다. 그러면 대충 봤을 때 위에서 이 네 문제에서 전략해야 될 시간이 어느 정도 될까? 3분을 다 전략은 못하겠지만 그래도 제 생각에는 대략 3.3분이잖아요 원래. 그죠? 3.3분이니까 조금 잡아도 여기서 한 10분은 절약을 했어야 된다. 플러스 10? 자, 대략. 자, 그 다음에 모든 항이 양수인 등비수열이랍니다. 등비수열에서 이런 성질이 성립한대요. 꽤나 좀 복잡하죠. 이제 슬슬 복잡해지기 시작하죠. 자, A11의 값은 얼마냐라는 건데, 여러분들이 이제 모든 항이 양수인 등비수열이라는 거면은 어떤 생각이 들 거냐면, 초항도 양수고, 공비도 양수라는 생각이 들 거예요. 그죠? 네, 그래야지 부호가 왔다 갔다 안 하겠죠. 자, 여기까지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 말만 갖고도 이 등비수열의 중요한 요소인 초항과 공비에 대한 어떤 제약 조건? 그런 거를 이제 생각해 볼 수 있죠. 자, 여기부터가 이제 관건입니다. 여기 나오는 3, 8, 6, 진짜 작아라. 5, 7, 이런 것들이 평범한 숫자들이 아니에요. 뭐 1, 2, 3, 4, 5, 6 이러지 않죠. 그죠? 그래서, 이거 뭐지? 라는 생각이 좀 들 겁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또 하나는, 어쨌든 등비수열이라는 게 초항과 공비로 나타내지거든요. n 초항 공비. 그죠? ARN. 그러니까 세 개에 대한 함수죠. 쉽게 얘기하면. 이렇게. 함수라고 표현하면 좀 과하지만, 그렇게 쓸 수도 있죠. 쓴다면 쓸 수도 있죠. 너무 심하게 쓴 건가? 근데 사실은 우리는 얘네들을 이 함수의 변수로는 3변수 함수로 생각하지는 잘 않죠, 솔직히. 그죠? 보통 그냥 얘네들은 빼고 요것만 생각해서 1변수 함수, 그러니까 n에 대한 함수라고 보통 생각을 많이 하죠. 자, 그러다 보니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제 궁금해졌을 때 떠오르는 거 뭐냐면, 여기서 이걸 갖고 A하고 R을 구해야 되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한 거죠. n은 어쨌든 3, 8, 6, 3, 5, 7 들고 이제 n 대신 들어간 값은 다 있으니까. 근데 지금 구해야 될 게 이 문제가 잘 보시면 A를 구하라든지 R을 구하라든지 이런 얘기는 아니에요. 아니면 등비수열 식을 구하라든지 A는 어떻게 된 거냐 이런 거를 묻는 게 아니고 A11 값을 구하라고 그냥 해버리죠. 그죠? 그럼 이랬을 때 여러분들이 A11 값이 어떻게 되냐면 AR의 10이에요. 맞죠? 네. AR의 10인데 이걸 구하라고 했을 때 A하고 R 구하면 당연히 다 구해지죠. 근데 혹시나 A, R을 각각 구하는 대신 다른 식으로라도 이걸 구하라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위에 두 개씩을 가지고. 근데 식이 두 개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좀 힌트가 될 만하죠. 왜냐면 식이 두 개니까 대체로 식 두 개, 미지수 두 개가 좀 짝이 맞잖아요. 그러니까 미지수가 지금 두 개니까 A랑 R 두 개를 모르니까 어떻게든 요걸 가지고 AR을 어떻게 다 각각 진짜 딱 구해버리든 아니면은 AR의 10승을 구하는 좋은 식이 여기서 나오든 유도되든 그렇게 가야 될 거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죠. 여기서 아마 여러분들이 여기서
만약에 저도 약간 그런 생각이 살짝 드는데 이 상황에서 머뭇거린다면 여기까지는 생각을 했어요. 뭐 짧은 시간 안에 뭐 한 5초, 10초? 근데 그래서 약간 머뭇거린다면 하지만 시계 상당히 생각보다 복잡합니다. 왜냐면 일단 이 안에 들어간 지수 자체가 상당히 큰 값들이에요. 작지 않아요. 1, 2, 3 이런 게 아니잖아요. 이 제장기는 3이네요, 심지어. 여기도 5, 7이에요. 그러니까 값이 크니까 이거 넣었을 때 정리가 잘 될까? 이런 생각이 좀 아무래도 들죠. 여기는 뭐 특히 곱셈 같은 경우는 굉장히 높아지잖아요. 자, 그 다음에 이게 1차, 2원차 연립방정식처럼 쉬운 연립방정식이 아닐 것 같다라는 그 예상을 할 수 있어요. 넣기도 전에. 그러니 이제 그거 생각해도 조금 마뜩지가 않고, 그러면서 여기서 중요한 게 나옵니다. 영어로 얘기하는 falter라고 그러는데 망설이는 게 생깁니다. 호달달, 우리나라로 말하는 호달달. 그래서 그러니까 문제가 어쨌든 3점이면은 그냥 날로 먹는 문제는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한 장 넘겼잖아요. 이제 슬슬 어려운 문제가 나올 때가 됐거든요. 근데 지금 이 시점에서 여러분 혹시라도 뭐 잘하시는 분들은 그 정도는 아닐 텐데 혹시라도 어중간하게 하시는 분들, 그 뭐죠? 요새 무빙 그 드라마 넷플릭스 아니죠? 디즈니 플러스 무빙의 프랑크 그 초능력자들 없애려고 오신 분이 그런 평가를 받잖아요. 어중간하다. 그러니까 본인이 미국에서 와서 어중간하다는 표현이 뭔지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그러니까 더 아쉽지만 여러분의 혹시라도 문제풀이 묘기 신기묘기 능력이 어중간 하여튼 그러면은 여기서 호달달할 수 있어요. 초장에 상당히 위험합니다. 초장에 이렇게 호달달하면 여기서 만약에 3분을 쓴다든지 더 쓴다든지 지금 이 문제는 모르겠어요. 세이브를 얼마나 쓸지 어쨌든 지금 초반인데 지금 여기서 호달달 하면은 이제 좀 문제가 있죠. 이제 여기서 이제 멈칫하는 거죠. 뭔가 한 스텝을 나가야 되는데 여기서 지금 어떤 스텝이 가장 그나마 좀 쉽게 생각할 수 있냐면 그냥 나는 다 넣어보자 그냥. 그러니까 A6, A3, A8 여기다 다 그냥 한번 AR 넣고 한번 넣어보자. 예를 들면 AR 5승, AR 2승, AR 7승은 12. 그 다음에 저것도 A4 플러스 죄송합니다. AR4 플러스 AR6은 36. 뭐 이런 식으로 넣어보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게 넣고 아마 여러분들 좀 마음에 안 들 거예요. 아이고 뭐지? 라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가 특히 마음에 안 들죠. 여기는 A 묶고 A 아래 4승 보면 1 플러스 R의 제곱 30 이런 거밖에 안 나오거든요. 여기 밑에 위에 게 조금 이제 중요하죠. A 위에 게 뭐냐면은 이렇게 나오는데 계산해 보면 A 아래 5승에 A 제곱 아래 몇 승이죠? 9승이죠. 2랑 7이랑 맞죠? 2랑 7이랑 9 밑이 같으니까 이렇게 됩니다. 그걸 싹 지우면 이렇게 지워지고 이렇게 지워지고 하면은 A의 아래 4승이 얼마다? 12 이렇게 나오죠. 아하 이놈들 보게 죄송합니다. 되게 고맙게 이렇게 되었죠? 샥 이렇게 됐죠? 그래서 역시나 12의 1 플러스 R의 제곱이 36이다. 1 플러스 R의 제곱이 이렇게 하니까 3이죠? 그래서 R 제곱이 2인데 아까 뭐라고 했죠? R이 양수라고 했죠? R이 루트 2가 되는 거죠. 맞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계산해야 될 거는 A 11이니까 AR의 10승이죠. 그죠? AR의 10승이니까 AR의 10승을 계산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서 한 번 더 멈칫할 수 있겠다. 왜냐면 지금 A 값을 계산을 안 했거든요. A 값 계산할 수 있죠, 솔직히. 왜냐면은 이거 아니까, 그죠? 계산할까요, 여기서? 그러면은 R이 루트 2니까 R 4승이 얼마죠? R 4승이 2에 2승이니까 4죠. 그러니까 A는 3이죠. 3이네요. 그래서 요거 하면 3 곱하기 루트 2의 10승. 그럼 2의 5승이죠? 2의 5승이면은 2의 5승이 얼마냐면은 2의 4승이 16이에요. 2의 5승이 32. 96.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죠. 제가 뭐 계산을 너무 빨리빨리 막 암선을 했지만 뭐 이 정도는 다 어쨌든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몇 번, 약간 지금 여기서 이거는 계산이 조금 있죠, 그죠? 그래서 이거는 한 1분?
많이 잡으면 약간 그럴 것 같긴 한데, 몇 번의 약간 이제 스텝들이 약간 큰 스텝들이 있죠. 스텝들이 있는데, 이제 수능을 정말 진지하게 보시는 분들은 이게 이 스텝이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는 게 좋아요. 있어도 되는데 없는 게 좋긴 해요. 왜냐면 지금 여러분들 이 100분이라는 시간이, 저도 뭐 예전에 경험해봤지만 100분, 110분 이런 게 시간이 평소에 널널한 시간에서 엄청 긴 시간이에요. 특히 여러분들 뭐 예를 들어 수업 듣는 시간이든지 여러분들 수동적으로 뭔가 하는 시간이 엄청 길어요. 이런 시간에 주로 여러분들이 어떻게 되죠? 자죠. 졸리죠. 저도 엄청 졸거든요. 제가 뭘 하지 않으면 저도 엄청 졸아요. 예. 근데 이게 이제 막 이렇게 시험처럼 본인의 모든 걸 쏟아내야 되는 시간이 되면요, 무지하게 빨리 가요. 정말 빨리 가요. 이때 1초는 그 시험 시간대에, 이거 뭐라고 계산할지 모르겠네요. 아무튼 엄청나게 빨리 가요, 시간이. 그래서 이게 어떤 이제 망설인다고 했잖아요. 호달달하는 이 망설이는 시간이 상당히 그 전체 시간에서 비중이 커요. 이 시간이 있다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전에 어떤 예를 드는 거 쉽게 얘기하면은, 이런 졸 때의 망설이는 시간과 이 시험 볼 때 망설이는 시간은 차원이 달라요. 네. 그래서 이 리듬 뭐 이런 걸 또 스포츠에서는 리듬이라고 하잖아요. 농구 선수들 보면은 별로 이렇게 빠르지 않은 것 같은데 또 굉장히 빠르고, 실제로는 특히 이제 수비 선수들이 막 휘청휘청 하죠, 막. 그죠? 예. 왜 저러지? 내가 보기 별로 안 빠른데? 근데 이게 엄청 빠른 거죠. 예. 근데 빠르다는 거에 또 얘기가 리듬이라는 표현이 뭐냐면, 그 스텝이 매우 다른 스텝으로 옮겨가는 게 빠르다는 거예요. 보통 그게 보통 물 흐르듯이 간다, 뭐 간결하다, 뭐 어쩌고저쩌고 막 얘기 많이 하잖아요, 칭찬할 때. 그게 바로 요런 데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잠깐 예를 들면 R을 구했어요. 심지어 사실은 R을 직접 구할 필요도 없어요. R제곱만 알아도 돼요. 네, 아주 간결하게 가면 R제곱만 알아도 A도 거의 안 구해도 돼요. 왜냐면 이게 나왔잖아요. 그럼 여기 AR 10승은 AR의 4승이 R 3승, 6승이거든요. 그럼 R제곱에다 이렇게 바로 나와요. 여기 진짜 최고 간결한 형태. 이런 것도 있지만 저는 처음 보니까 그냥 다 해봤거든요. 근데 이렇게 이 한 스텝 한 스텝을 가면서도 최적의 스텝으로 간결하게 빠지는 거가 되면 확실히 시간은 더 아끼죠. 몇 초라도 더 아끼죠. 근데 이 몇 초가 우습게 볼 일이 아니에요. 왜냐면 그 몇 초가 더 없어서 어떤 문제를 못 풀 수도 있거든요. 네. 이렇게까지 치밀하고 치열하게 공부 어떻게 시험 봐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면은 이게 정말 프로 스포츠 수준이에요. 이제 이쯤 되면 여러분들이 거의 프로 수학 묘기를 하고 있다. 네, 거의 그 정도거든요. 제가 이제 최근에 이제 여러 유튜브 통해서 최근에 이제 수학 강사 하시는 분들이 많이 올리시더라고요. 이 유튜브에서 올리는 걸 보고 있으면 진짜 진기명기를 가르쳐 주세요. 진짜 보고 있으면. 예. 좀 매람된 얘기지만 저게 수학일까?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진기명기에 가까워요. 근데 그게 뭐 어쩔 수가 없는 거죠. 왜냐면 그게 진정한 수학이든 아니든 간에 지금 현재를 사는 고3 수험생들한테는 그게 필요하거든요. 그래야 점수가 잘 나오니까. 예. 지금 점수 잘 나오려고 하는 거지, 지금 뭐 여러분들이 지금 수학학자가 되려고 공부하는 건 솔직히 아니잖아요. 뭐 그런 분들 계시겠지만. 자, 그래서 저도 늘 여기서 어렸을 그때도 그렇고 갈등을 엄청 많이 했어요. 근데 지금 뭐 갈등까지는 저는 뭐 입시 다 끝난 사람이니까.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6번. 벌써 53분이 너무 길어가지고 제가 일단은 이번 영상은 7번까지만 풀게요. 죄송합니다. 아직 킬러는 안 나온 것 같아요. 준 킬러도 안 나온 것 같아요. 모르죠 또. 자, 다시 문제로 6번 fx가 다항함수입니다. 자, 그래서 x는 여기서 극대고 극대니까 왠지 극대노가 떠오르죠. 이렇게 드립이 자꾸 극소 x3에서 fx의 극대값은 극대값을 구하랍니다. 그냥 극대값을 극대인 거가 어디서 극대인지 얘기해 주는데, 자, 난 a, b는 상수다 라고 나옵니다. 여기서 왜 이런 얘기를 했냐면요, 사실 안 해도 사람들이 그냥 알 거예요. 근데 그래도 문제를 내시는 분이 너가 시간 없는 건 아는데 그래도 그냥 친절하게 내가 좀 더 확실하게 해줄게 라는 거죠.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수학에서 문자로 쓰이는 거, 지금 문자로 쓰이는 게 3자 빼놓고 뭐 F, 뭐 가로도 뺍시다. F도 문자로 쓰였죠. X, A,
제가 필기체로 써가지고 B 이런 게 다 문자로 나왔거든요. 근데 F는 워낙 좀 논외로 봐야 되니까 이런 컴퓨터로 치면은 약간 프로그래밍으로 치면은 키워드 리저브드 워드 수준이죠. F라고 쓰면 함수지 이걸 미지수로 생각하면 안 되죠. 그죠? 하지만 나머지 애들은 이제 X, A, B는 아무 말이 없으면 미지수라고 볼 수 있어요. 미지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미지수인데 미지수 중에서도 지금 사실은 fx가 일변수 함수이기 때문에 a, b를 이 f라는 함수의 다른 변수로 생각할 수는 없어요. 사실 솔직히. 예, 그래서 없어서 굳이 이렇게 얘기 안 해도 되는데 그래도 확실하게 하고 가자 우리. 그래서 이 fx 이 함수는 일변수 함수 x에 대한 함수일 뿐 a, b는 이 함수의 어떤 변인이 아니다. 변수가 아니다는 거죠. 그럼 변수가 아니면 상수지 뭐. 이렇게 된 겁니다. 자, 근데 그건 좋은데 제가 이렇게 이 문제를 보면서 느낀 건 뭐냐면 야, 세상에 3차 함수의 극대 극소 얼마나 알고 계세요? 극대 극소가 언제 극대 극소가 돼요? 근데 실제로 아세요? 자, 그래서 혹시라도 저도 그렇지만 이 문제를 딱 보고 극대 극소가 뭔지 혹은 극대 극소가 언제 되는 건지에 대해서 아무 생각이 없으면 이 문제는 그냥 끝난 거죠, 사실은. 그죠? 그냥 못 푸는 거죠. 그냥 넘어가는 게 나아요. 그냥 3분 그냥 아끼자. 깔끔하게 아끼자. 찍고. 뭐 이런 거죠. 근데, 난 극대극소 알아. 뭔지. 그러면 이제 가도 되는 거죠. 자, 극대극소가 뭐냐라면은, 이제 3차 함수의 경우에, 뭐 4차도 있을 거고 뭐 그렇게 되겠지만, 3차로 예를 들면 이렇게 생겼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생겼을 때, 여기가 극대고, 죄송합니다. 극소고 여기가 극대죠. 왜 극대 극소라고 하냐면은, 원래는 이게 아마 말로는 로컬 미니멈, 로컬 맥시멈 이럴 거예요. 기본적으로 이 함수 전체에서는 최대 최소가 없습니다. 그죠? 뭐, 계속 가고, 계속 내려가고 하니까. 근데, 이 부분에서는 얘가 최소고, 이 부분에서는 얘가 최대잖아요. 네, 그런 관점인 거죠. 근데 그것까지는 알겠어. 근데 결국은 이 용어라는 게 그런 거라는 걸 로컬 미니멈, 로컬 맥시멈이라는 거 배웠으니까 다 알 테고 할 텐데 그럼 이 점을 내가 어떻게 아냐고. 그죠? 이게 이제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접선의 길이가 0인되잖아요. 그죠? 네, 저 접선의 길이가 쩍쩍쩍쩍쩍 갔다가 띵 하는 순간 요새 물론 입시생분들은 그렇게 관심 있지는 않겠지만 1년 뒤면 가서 배울지도 모르니까 머신러닝 그런 데서 이제 그레디언트 디센트라고 배우거든요. 경사하강법이라고. 이 그레디언트, 우리가 말로 경사라고 부르는 이 그레디언트의 1차원 버전이 이 접선의 기울기예요. 1차원 기울기도 그레디언트라고 돼요. 이건 이제 물론 다변수까지 다 포함해서 하는 얘기지만. 어쨌든, 그게 이제 여기가 최소가 되는, 왜 근데 그거랑 이거랑 무슨 상관이 있냐 하던데, 이 머신러닝에서는 로스 펑션이라고 해서, 이게 이제, 비용 함수, 오차 함수 뭐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오차가 최소인 게 제일 좋거든요. 극소죠? 그래서 최소인 걸 찾으려고 하는 거니까 이 기울기가 이제 0으로 가는 게 좋잖아요. 기울기가 계속 작아지는 게 좋은 거죠. 크다가. 그죠? 접선의 기울기가. 그런 거죠. 거기에 찾고 싶은 거예요. 자, 근데 그러면은 이 머신러닝의 로스 펑션 엄청 쉬운 거 아닙니까? 근데 문제가 있죠. 이 머신러닝의 로스 펑션은 이런 식의 단순한 다항함수가 아니에요. 일변수 일리도 거의 없고요. 그래서 이제 차원이 다른 거죠. 근데 우리는 일단은 엄청 지금 굉장히 간단한 형태만 하는데도 지금 힘들어하죠. 그죠? 힘들 수 있죠. 어쨌든 여러분들이 극대극소가 언제 되는지를 알고 있다면 그나마 괜찮다. 할만하다는 거죠. 자, 그러면 할만하다 치고 그럼 이제 여기가 미분 계수가 0이 되는 곳, 즉 도함수의 값이 0이 되는 곳을 주점을 찾으면 되는데 얘를 그럼 얘가 f'이 뭔지를 알아야겠죠. 그래서 f'x는 뭐냐면 3x제곱 플러스 2ax 플러스 b 이렇게 됩니다. 자, 이렇게 돼요. 자, 그 다음에 f-1에서 극대고 f3에서 극소다 라고 되잖아요. 자, 그러면 f-1에서 극대고 f3에서 극소니까 이 두 점에서 0이 된다는 얘기예요. 이 두 함수가. 이해되죠?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또 하나 떠오를 수 있는 게 뭐냐면 여기가 마이너스 1이죠. 여기가 3이고 벌써 그래프에서도 보이죠, 보죠? 이렇게, 그죠? x축이 이렇게 있을 거니까. 자,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f-1에서도 이게 0이 되고 f3에서도 이게 0이 돼요. 그러면은 이게 ab가 나올 거예요. 2원이 전립 방식으로 대강, 그죠? 근데 그 다음에 극대값을 구해야 되니까 f-1을 구하면 돼요. f-1. 주의할 게 뭐냐면 f'-1은 0입니다. 뭐 할 것도 없어요. 근데 f-1을 구해야 돼요. 그럼 f-를 구하려면 여기에 마이너스를 넣어보세요. 그럼 다 ab로 나와요. 그러니까 ab 값을 알아야 된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럼 주고 나서 하나 지금 봤을 때는 AB 값을 알아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게 돼요. 그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자, 지금 이 논리 전개가 시간이 얼마나 걸렸습니까? 혹시 여러분들이 그 실제로 시험 이 문제를 푼다고 생각했을 때, 혹은 이미 푸신 분들도 한번 회고를 해보세요. 그래서 내가 이 문제가 얼마나, 이 생각을 하는데 얼마나 걸렸지? 라고 생각해보면, 이 생각을 하는데 걸린 시간, 지금 아직 AB 구하지도 않았어요. 근데 이런 식으로 AB를 구해야 되겠다 라고 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 시간이 많이 걸리면 많이 걸릴수록 여기서 이 문제에서 시간을 절약을 못해요. 그죠? 자, 그러면 이 문제를 만약에 그러면 여기까지 이 또 논리의 전개, 논리의 전개의 이 스피드를 어떻게 올릴 수 있냐? 그게 이제 그것도 일종의 훈련이긴 하죠. 뭐 여기서 지금 이거를 너무 얘기하면 이미 1시간이 넘어가가지고 못하겠고, 어쨌든 이 영상을 끝내야 되니까 빨리 영상을 끝내는 차원에서 답이라도 풀어봅시다. 자, 그래서 f'-1 f'-1은 3-2a 플러스 b는 0이죠. 그 다음에 f'3이죠. 3은 9, 3, 27 아니 죄송합니다. 여기 플러스죠. 플러스죠. 그러니까 플러스 6a 플러스 b는 0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계산을 또 해야 되겠죠. 지금 봤을 때는 여기 이렇게 두고요. 제가 살짝 해보고 싶은 게 뭐냐면 그냥 f-1 그냥 f-1이 지금 계산이 어떻게 되나 궁금해서요. 그냥 f-를 계산하면은 마이너스 플러스 a 마이너스 b 플러스 1이에요. 그러면 이게 a-b거든요. 그럼 a-를 b만 하면 되는데 살짝 고민이 되긴 하네요. 왜냐면 a-b가 이 두 개, 여기씩 두 개죠. 이거 갖고 금방 나올 것 같진 않아요. 나왔으면 좋았을 텐데. 그래서 알겠고 일단 요 두 개 가지고 뭘 할 거냐면 일단은 뭐부터 구해볼까요? a부터 구해볼까요? a부터 구하면 이렇게 빼면 이렇게 빼거나 하면은 이제 a가 나오죠. 그죠? 뭐냐면은 이런 식으로 빼면 어떻게 되냐면은 24 플러스 8a 마이너스니까 그 다음에 b에서 b 빼면 0이죠? 는 0. 그래서 a가 마이너스 3, 8, 3, 24죠? 네, 이렇게 되고 b는 이제 바로 어디든 넣으면 상관없죠. 그래서 여기다 넣어도 되겠죠? 그래서 3 플러스 6이죠?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니까 그래서 6 플러스 b는 0, 그래서 b는 마이너스 9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넣으면은 는 마이너스 3 플러스 9는 6 이렇게 되죠. 네, 이렇게 된 걸로 알 수 있습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돼서 이제 7번까지 하고 끝낼래요. 자, 7번도 3점인데 이게 쉬운 문제가 없네요. 그죠? 자, 실수 AB에 대해서 이렇게 됩니다. 살짝 고민이, 제가 사실 이 문제는 살짝 고민이 됐었어요. 왜냐면은 제가 이거 욕구 공부한 지 꽤 됐거든요. 그래서 풀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했는데, 저랑 여러분하고 어쩌면 그런 관점에서 비슷할 수 있어요. 왜냐면은, 모를 수도 있거든요. 이게 뭐 어떻게 하라는 건지. 그죠?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게 앞에 나왔으니까, 혹은 그렇긴 해도 3점짜리니 녹록하진 않을 것 같고, 어떻게든 해봐야 될 텐데, 라는 생각을 처음에 할 수 있어요.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건 이 식이 주어진 걸 알겠는데 이걸 구하래요. 자, 근데 여기 보시면 알지만 여기는 하나는 플러스고 하나는 곱하기예요. 성질이 매우 다르죠, 그죠? 합과 곱은 이미 연산의 종류가 다르잖아요. 만약에 여기가 또 합이나 차였으면 뭐 빼기나 뭐 기본적으로 빼기도 플러스니까, 그러니까 더하기나 이게 둘 다 더하기였으면 같은 연산에서 이루어지는 두 개의 식이니까 연립방정식으로는 굉장히 수월한 연립방정식이 되는 거죠. 그죠? 2원 1차, 뭐 이런 1차 연립방정식은 쉽게 얘기하면, 그죠? 2원 1차. 그래서 고기는 날로 먹을 수 있는, 날로까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쉬운데, 여기는 일단은 여기가 연산이 지금 여기랑 연산이 다르다는 거, 플러스 여기는 곱하기라는 거, 여기서 이제 상당히 갈등을 하게 만드는 거죠. 자, 순탄치 않다. 근데 이걸 구하라고 했으니, 이게 여러분들 생각하기에 이런 걸 뭐 값을 구하라고 그러면은 이걸 내가 어떻게 구해? 라고 생각을 많이 하죠. 그죠? 근데 이랬을 때 가장 첫 번째로 많이 드는 생각은 여러분들이 A랑 B를 다 구해야지 라는 생각을 많이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구한 다음에 넣으면 되니까 아주 쉽게 생각할 수 있는데, 지금 이 상황을 봤을 때
AB를 각각 구하는 게 쉽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이 시점에서.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접근하는 게 뭐냐면 내가 구해야 될 값을 한번 식을 고지것대로가 아니라 좀 바꿔보면 어떨까 생각이 드는 거죠. 3A 2B에 이렇게 곱하면 2B 플러스 3A 이렇게 되는 너무 쉬운데? 죄송합니다. 네, 이렇게 되는 거죠. 이 분수를 합친 거예요. 그래서 합치니까 여기에 뭐냐면은 6AB죠. 그 다음에 각각 이렇게 올라가고 이렇게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위에는 똑같이 이렇게 된 거죠. 이렇게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왜 죄송하냐면 너무 날로 먹는데요. 죄송합니다. 왜냐면 이게 똑같거든요. 이게 그죠? 기묘하게 똑같네요. 순서만 다른 겁니다. 여기 값이 뭔지 알아요. 그죠? 로그 3의 32 이렇게 한 거죠. 그냥 분자는 알았어요. 분모만 알면 돼요. 분모도 알아요. 그냥 분모도 AB가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6 로그 9의 2 이렇게 된 거죠. 자,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자, 이게 답인데 현재 답 맞죠? 어디에도 이게 없어요. 여기 1, 2, 3, 4, 5에도. 여기서부터가 또 관건이죠. 왜냐면 결국 우리는 이게 단답형이 아니잖아요. 단답형이라도 이렇게 쓰면 안 될걸요, 아마. 그래서 답을 제대로 써야 됩니다. 이 중에 하나가 얘랑 똑같아요. 자, 그거를 어떻게 하는 게 좋냐라는 게 또 고민의 포인트입니다. 저도 지금 고민이 돼요. 네, 고민이 되는데 여기서 이제 한번 생각해 볼 만한 건 뭐냐면 위에 것도 밑에 것도 상당히 좀 뭐가 많이 섞여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자, 그게 뭐냐라고 한다면 일단은 위에는 이게 2가 너무 많이 있어요. 2의 5승이에요. 네, 제가 왜 이렇게 2의 n승을 잘하냐면 컴퓨터를 많이 하다 보면 2의 이진수를 많이 다루기 때문에 2의 몇 승이 뭔지를 다 외우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2의 5승이 32거든요. 그래서 2의 5승입니다. 그러면은 이게 무슨 얘기냐면 분자만 먼저 좀 정리를 해보자면 5 로그 3의 2인 거예요. 맞죠? 그럼 밑에가 문제예요. 밑에가 왜 문제냐면 6하고 로그 9의 2거든요. 자, 여기서부터 이제 또 고민이 됩니다. 왜냐면 여기는 똑같아서 되게 마음에 드는데 여기가 9예요. 자, 여러분들 이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9가 지금 3의 제곱인 건 알아요. 저도 알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 지수 로그죠. 로그 함수의 그러니까 이 로그 함수 여기 값이죠. 여기가 제곱일 때 앞으로 빠져나오는 거는 아는데 밑이 제곱인데 어떻게 빠져나오죠? 근데 혹시 아세요? 네. 알고 있다면 쓰면 되고요. 모른다면은 이제 고민이 또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경우는 모른다고 생각해 봅시다. 모른다고 생각하면 여기서 이제 다 왔는데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찍고 싶은 마음이 들죠. 근데 찍으려고 뭐 근거가 있어야죠. 막 찍을 수는 없잖아요. 자, 그래서 여기서 이거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얘를 어떻게 하면은 위랑 똑같이 나오게 해서 샥 지울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계속 하게 되죠. 자, 그래서 한번 만약에 로그 여기가 만약에 이렇게 n승 b면은 이거는 어떻게 계산되지? 라는 생각이 들죠, 그죠? 여기가 살짝 고민이 이제 되긴 하거든요. 그냥 외웠다고 할까요? 근데 외웠다고 하긴 좀 너무 좀 없어 보이고 해서 제 생각에는 이게 아마 여기 이 공식이 아니더라도 로그 a분의 b가 a분의 b가 아니죠. 로그 ab라고 할까요? 로그 ab가 밑을 뭔가 통일을 하면은 이렇게 분자 분모로 쓸 수 있을 거예요. 맞을 텐데. 그래서 로그 이게 뭐의 3 뭐 예를 들면 그냥 뭐 로그 자연 로그 해도 돼요? 아니면 그냥 뭐 사용 로그로 할까요? 밑이 10인 거? 그래서 이제 밑이 10이라고 하고 그냥 안 쓰겠습니다. 그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로그 뭐 A 로그 B 뭐 M 이럴 거예요. 네, 아마 여기를 그러니까 사용 로그든 자연 로그든 생각했던 해서 통일했다고 치면 그러면은 예를 들면 이 케이스를 생각해 보면 로그 점점 줄여 쓰고 있어요. 9의 2는 로그 9의 로그 2인 거죠.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되는 게 여기가 앞으로 요거 이제 빠질 수 있잖아요. 그러면 2 로그 3의 로그 2가 되죠. 이런 거예요. 이거 다시 합칠 수 있죠.
그래서 2분의 1의 로그 3, 2 이렇게 된다. 그죠? 요거 얘기하고 싶어가지고 여태까지 한 거예요. 네. 그래서, 네, 이렇게 된다. 그런 식의 얘기하면은, 여기는 분수로 나온다. 역수로 나온다. 라는 거죠. 그래서, 역수로 나온다는 걸 알았으니까, 다시 쓰면은, 여기는 그대로 쓰고요. 5 로그 3의 2에, 여기는 2분의 6 로그 3의 2 이렇게 된다는 거죠. 여기가 이제 9였는데 3의 제곱이 이렇게 역수 2분의 1로. 그래서 여기 날라가고, 이게 3이고, 네, 이렇게 되죠. 네, 여기까지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1시간 넘게 겨우 이렇게 7번까지 풀어봤는데요. 여기는 끝났죠. 그죠? 여기 지금 3문제 풀었나요? 우리 지금 2문제였나요? 5번, 6번, 3문제였죠? 이 3문제는 조금 시간 더 쓰겠네요. 여기서는 세이브, 조금 세이브 많이 못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좀 넉넉하게 해서 여기 1분 쓰고 여기 1분 너무 짧나? 2분씩 줍시다. 2분씩 쓰면은 대략 여기서 한 4분 정도 아끼면 좋을 것 같아요. 좀 더 그렇겠습니다만. 자, 일단 여기까지 하고 1시간 너무 길어가지고 네, 여기까지 하고 다음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